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온라인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시죠.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대형 플랫폼 사업자 하나만 사용했지만 작년부터 경남에는 리본 택시라는 지역 상생형 서비스가 등장해 택시 운수업계와 이용자인 시민들이 반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루에 한 건도 호출이 없는 날이 있다는 한 언론 보도가 있은 뒤 그 이유와 함께 해법을 찾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함께 고민해봅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최양원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교수,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리본 택시가 어떤 건지 짚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리본 택시는 지역 상생 기반의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택시 조합을 연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처음 시작은 광주광역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광주광역시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경남으로 점차 그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리본 택시는 이제 기존에 있는 택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리본과 네. 이제 고객과 택시를 연결해 준다는 의미의 리본, 요런 의미를 담고 있는 택시 호출 앱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의미도 많이 담고 있네요. 또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였나요? 리본 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의 상생형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네. 이제 카카오 택시의 경우에 택시가 이제 그러니까 프리미엄 멤버십이죠.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 이제 승객을 우선 배정해주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입을 하면 초기에는 승객을 좀 확보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은 모두 다 가입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수수료 부담만 남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이제 택시 기사들한테는 부담이 된다고 해서 카톡의 독과점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서비스인데요. 네. 그런데 리본 택시는 이제 이거를 하면서 뭐 반반 택시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가격에 반하다, 또 하나는 서비스에 반하다. 네. 의미가 참 좋죠. 네. 그래서 가격에 반하다는 항상 결제 금액의 2%를 적립해 줍니다. 택시를 타는데 적립해 준다 참 좋죠. 그래서 이 적립된 건 항상 또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반하다는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담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비를 따라가 주세요. 그러면은 기사님은 그냥 내비를 따라 운행을 하게 되고요. 네. 반려동물 뭐 이렇게 동성 서비스, 그 다음에 안심 기가 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 안심 서비스, 기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은 자기 지인 2명한테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만 호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기존에 전화로 이렇게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전화로도 호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기대 효과는 택시 기사들에게는 이제 이 호출 수수료 부담을 줄여들고 승객들한테는 이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서 뭐 택시 업계와 이용객 모두를 만족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좀 이바지하겠다 그런 의미로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네, 또 사실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도 주목해 볼 만한 게 수수료 부분인데 이 대형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택시 기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수수료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비중이 얼마나 됐길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란 택시가 나오고 나서 택시 업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혁신을 하겠다, 업계를. 이렇게 카카오는 슬로건을 그랬지만은 호출 방식으로 바꾸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즉 타는 승객이나 그리고 기사들 모두 무료니까 좋았는데 2015년도 시작에 그랬거든요. 모두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면은 2021년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 국민의 약 2,800만 명이 지금 카카오 택시에
가입해 있고요. 택시 기사도 23만 명 정도. 네. 이 수치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서서히 한 단계 유랄했지만 2021년 가서 그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 체계를 인 택시 요금을 사실은 무너뜨렸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는 소비자, 기사 모두에게 돈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생각하면 꼭 고리대금 업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네. 아주 시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즉 카카오 택시가 돈을 버는 방법을 보면요, 소비자 대상에는 쾌적하고 적절하다 이런 자동 배차되는 택시란 것을 슬로건으로 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3,000원에 대한 분류 호출의 웃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차 성공률이 높다는 그런 이유로 1,000원을 더 받는 스마트 호출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이 타는 승객들은 그런 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아주 오묘한 위치에 와 있고요. 기사 대상으로 다른 기사보다 더욱더 독점적으로 콜을 이렇게 노출한다는 명분으로 프로 멤버스라는 가입에 월 99,000원, 한 달에 99,000원은 저희들 휴대폰 통신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블루 호질 시에는 매출의 20% 수수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폭리죠, 그죠?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이나 그리고 운전자들은 굉장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택시 플랫폼 호출 서비스가 이렇게 돈의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 취지는 사실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 즉 준대중교통수단의 위치를 가지고 교통 수요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IT 업체 카카오가 국내 택시 시장의 80%를 점유하면서 이제는 승객, 기사들 모두가 부담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웃돈을 주지 않으면 이런 택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주 저희 승객으로 봐서는 아주 억울한 처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에 대항을 해서 이 리본 택시가 출범을 한 건데, 근데 최근에는 이 리본 택시의 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실정인가요? 경남 택시 운송 사업조합에 따르면은 경남에는 이제 4,213대 정도 택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2,100대 정도가 이 호출 앱을 깔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하루에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실적은 한 2,000건 정도. 그럼 2,100대에서 2,000건이 나오니까 하루에 한 건에도 못 미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은 이제 앱을 깔았는데 별 재미가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 대형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뭐 경남에 한 600여 대 정도가 거기에 가입을 해갖고 있는데 네. 하루 평균 한 대여섯 건 정도 이렇게 호출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원인이 뭔가 하면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약간 기질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네. 경상도 사람은 뭐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선택하면 잘 안 바꾸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런 거를 극복하고 우리 이제 경남의 리본 택시가 성공을 하려 그러면은 그 대형 플랫폼의 택시처럼 우선 이제 외관부터 통일해 갖고 시내 운행을 해야 사람들이 저게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지.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사실 리본 택시의 존재를 네. 처음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네.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뭐 택시 운송조합에 따르면 뭐 열심히 홍보했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네. 저희 집에는 MZ 세대가 2명이 살고 있는데 네.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이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그때서 저한테 대답을 하는 형태. 네. 언젠간 들어본 것 같다. 이런 거에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홍보를 그만큼 안 한 게 네.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까지 알아봤고 이제는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볼 건데 또 최영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지자체 교통 상황 체계 구축에 또 큰 역할을 담당해 오셨던 것만큼 이 내용을 또 잘 비교 분석하실 걸로 압니다. 또 부산에 비슷한 택시 호출 플랫폼이 있습니다. 또 이게 현재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리본 택시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동백 택시 요즘 굉장히 핫하던 그런 앱입니다. 네. 경남의 리본 택시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써본 적도 없고요.
다만 부산의 동백 택시는 부산의 현지인도 많이 쓰지만은 네.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왔을 때 동백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네. 저도 지금 앱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네. 특히 휴가철을 맞아서 부산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동백 택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동백 택시는 부산시가 사실은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택시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만들었지만은 중개 수수료 그리고 호출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공공 택시 호출 플랫폼이 택시 호출 플랫폼이니까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정류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요즘 워낙 영어가 많이 나오니까 시민들은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동백택시가 작년 11월 1일 날 출범되고 나서 운영 50일 만에 15,000여 대의 등록이 됐습니다. 부산에 지금 택시 등록이 24,900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 운행되는 것이 한 2만 대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75% 수준이 동백택시에 가입해서 앱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형 택시 플랫폼이 또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 가입률이 90% 정도 됩니다만은 언젠가는 부산에서는 역전될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백택시는 하루에 8,000여 콜이 현재 지금 오고 있고요. 네. 이런 것에 의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동백택시의 성공적 정착 그리고 도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홍보 활동이 굉장히 리본택시에서 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보도자를 각계 이렇게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공식 유튜브 부산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 동영상을 올려서 시민들이 보고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선에도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감사 쿠폰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에게 웰컴, 기존 가입자에게 웰컴 3,000원을 하고 있고, 동백시 세 차례 정도 이용하면 3,000원에 또 호출 감사 쿠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동백택시의 제일 좋은 점은 동백질이라는 지역 화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하게 됐을 때 일단 저희가 동백택시를 타게 되면 예정 금액이 나옵니다. 네. 내가 가는 곳에. 그러면 도착해서 실제 정산할 때는 제가 예정 금액이 높았으면 작게 돈을 지급하면 되고요. 많이 할 때는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네. 다만 근래에 단거리 호출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시스템 오류도 있다는데 이것들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든 플랫폼이란 것이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것을 저희들이 잘 이용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 많이 이용하면 교통 수요의 정책에도 많이 관여를 할 수 있고요. 네. 우리들의 생활의 삶이 좀 더 편안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와 비교해서 리본택시는 이런 체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건가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리본택시도 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10% 뭐 페이백 이런 그 개념은 지금 아직은 없고 2%인데 네. 2%도 결코 작지 않은 개념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한 호출당 1,000원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폭 낮추겠다고 그러고 있고 네. 이런 면에서 뭐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화로 호출하는 기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던 개념이지만 이것과 잘 접목을 시킨 것 같고요. 앞으로 그리고 누비전 같은 거 이런 거하고도 이제 접목을 시킬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그 지역 택시들 우리 리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나라 서비스가 다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사업자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뭐 특정 업체를 거명해서 뭐 합니다만은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하면 그 서비스 가지고 전국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불편함 없이 이렇게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리본 택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지자체 장들께서 한번 여기에 택시 업계의 그 어려운 점을 생각하신다면은 한번 서로 좀 합의하시고 그 지역 사업자들끼리 서로 이 서비스를 통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싶어요. 또 한쪽에서는 최근 개인 택시와 창원 지역 택시 노조가 리본 택시 플랫폼의 비협조적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또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택시의 생존을 위해서는 개인 택시 조합이 굉장히 많이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또 택시 노조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가 누가 좀 비판적이다, 비협조적이다 하고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걸 중재하는 우리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는 개인 택시 조합도 그렇고 택시 노조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지자체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우리가 기초지자체를 믿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초지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자체를 믿어야 됩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크게 보면 택시 이용 활성화가 지역의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를 타는 사람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기초지자체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리본 택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데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네. 창원 김해 택시 6,500여 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리본 택시 가입하는 이런 전체 택시 가입률이 15%에 되지 않는 이유는 보다 홍보가 부족하다. 네. 그 인지성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위해서는 중재 노력하는 우리의 지자체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늦게 출발했지만 리본 택시도 가능성이 있다. 경상남도에서 지역 앞이나 이런 거하고 좀 더 연결시켜서 보다 승객들이 타기에 좋은 조건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네. 또 이 리본 택시가 이 마일리지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꿀팁이 또 될 수가 있는데 이 몰라서 안 타고 못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관이 주축이 된 만큼 홍보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 어떤 방식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해서 이 도민 접근성을 높여야 될까요? 어떤 홍보를 하든 뭐 서비스를 하든 이건 어떤 계기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대형 플랫폼 이 택시가 뭐 특정 택시 기사한테 이제 호출을 몰아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조사를 해서 이제 뭐 만약에 이게 불법이 발견되면은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서 리본 택시에 대한 관심이 옮겨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네. 이게 흔치 않는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이제 잘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우선 첫 번째로 리본 택시의 디자인을 전국이 다 좀 통일을 하자.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다니는 대수가 많으면은 사람은 저절로 관심이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우선 그거,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은 택시 노조와의 협업, 그 다음에 지자체와 상생 노력, 그리고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서비스 전반에 걸친 아주 그 폭넓은 점검, 그 다음에 세심한 배려, 그리고 서로가 한번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우러졌을 때, 그때 비록 이제 그때 가서야 우리 시민들은 이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 서비스는 저절로 활성화될 거다. 지금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런 때를 빌어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다방면으로 빨리 개선이 돼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원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교수,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리본택시는 지역 상생형으로 단 한 곳이 아닌 업계와 지역민, 또 지자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의 취지와 각오를 되새겨서 향후 더욱 많은 분들이 이용하며 진정한 상생의 택시로 거듭나길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